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념 없는 동서로 인해서 결혼 생활 내내 힘들어하다가 최근에야 해방이 되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동서로 인한 힘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사연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형님, 저 임신했는데 어떻게 명절에 애들 옷 사입히라는 식으로 돈 한 푼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그이는 아주버님네 힘들다고 따박따박 명절 때마다 애들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더 연장자인 쪽이 이렇게 저희를 홀대하니 기분이 안 좋네요. 말이야 명절에 애들 챙겨준 거라지만 서방님 공무원 공부한다고 5년 넘도록 노량진에 계실 때 돈 지원해줬던 걸 기억해야지. 그거 고맙다고 말하는데도 남편이나 나나 거절한 거라서 서방님이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는 거야. 정 돈 주는 게 아깝다고 하면 명절 때 애들 안 챙겨줘도 돼. 아니, 그건 저 결혼하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형님한테 받은 게 한 푼도 없는데요. 공무원 남편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일도 안 하고 지내는 동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 솔직히 받은 게 한 푼 없다고 하지만 서방님이 공무원 시험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지분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가지고 솔직히 지금 형님이 고집 부리는 걸로 밖에 안 느껴져요. 동서 말고는 가족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심지어 서방님까지 그렇다고 하는데 왜 동서 혼자 난리야? 그러니까 앞으로 저 서운하지 않게 좀 챙겨달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하니까 저 차별받는 것 같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님, 설마 저 노래방 일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동서 노래방 일한 걸로 내가 무시하고 자시고 할 일이야 뭐 있겠어. 힘든 시절에 힘든 일 하면서 먹고 살았구나 정도지. 그런데 이런 문제로는 적어도 나한테 따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난 동서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친해지기가 힘들어. 동서는 노래방 도우미 출신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방님의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죠. 이에 대한 자격지심인지 올분인지 사사건건 만만하다 싶은 저를 물고 늘어지는 통에 아주 짜증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야 노래방에서 일을 한 사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무슨 서운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일을 들먹이는 통에 스트레스가 많았죠. 무엇보다 자신이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꼭 갚으려고 하는 게 동서였습니다. 동서, 이번에 곶감 가족들한테 다 돌렸는데 우리 건 까먹은 것 같더라? 주소지 그대로인데 혹시 헷갈려서 그런 거면 물어보지 그랬어. 아니요. 주소지 그대로인 거 잘 알고 있고 형님한테는 일부러 안 보낸 거 맞아요. 혹시 명절 때 애들 옷 사입히라고 돈 안 챙겨준 것 때문이야? 만약 그런 거라면 동서 참 집요한 사람이다. 어쩜 그렇게 꽁한 걸 오랫동안 품을 수가 있어? 저야 뭐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복수를 못 하겠네요. 형님이 진즉에 잘못하시고 저 차별하신 거 인정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동서 차별하고 서운하게 할 마음 없었다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거라면야 인정을 하겠다만 일부러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심지어 서방님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 안 한 사람 중 하나가 나야. 그럼 찬성을 하지도 않으셨다. 이거네요? 어른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데 내가 뭐 반골도 아니고 찬성할 일이 뭐 있겠어. 동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형님한테 제가 이런 게 열받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태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꾸 형님만 걸고 넘어지는 것 같죠? 그분들은 저한테 그래도 지금은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종 집에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저 맨날 차별하고 대면대면하게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라. 그럼 내가 고치든지 오해가 있음 풀든지 할게. 형님이 워낙 교묘한 사람이라 안 걸리게 하신 거잖아요. 괜히 트집 못 잡게.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줄 거야? 아, 말하다 보니
형님부터 먼저 태도를 고치셔야 할 거 하나 생각났네요. 저번에 가족들 모였을 때 물건 뭐 하나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 의심했었잖아요. 루아 커피인가 뭔가 하는 거 저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했었잖아. 동서가 말하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상하다고. 동서 도우미 일하기 전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딸까 고민도 했었다며. 그럼 당연히 커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냐. 근데 어머님 집에 있던 루아 커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을 때 동서가 뭐라고 그랬어? 커피 같은 거 자기는 먹을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며. 누가 봐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 아냐? 또, 지금 저 도우미 일하는 거 은근슬쩍 꺼내신 거 맞죠?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제 과거 이런 식으로 들추니까 제가 형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저한테 잘해주시고 나서 서운하다 뭐다 말을 하시라고요. 이상한 것을 놓고 이상하다 짚었을 뿐인데 또다시 본인의 상처를 들먹이며 화제를 전환하는 동서였죠. 집안 사람들도 이렇게 저와 동서가 사이 나쁜 것을 알다 보니 어떻게든 친해지게 만들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종종 집으로 부르시며 친하게 만들려고 같이 만두를 빚는다든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죠. 예, 아가, 너 제발 좀 둘째 며느리한테 입 바른 말 하는 것 좀 그만두거라. 나이 먹어서 너희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내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속이 울렁거려서 그래.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동서 어지간한 문제는 참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 선을 넘고 물건을 훔친다거나 훤히 보이는 헛짓거리를 하니까 문제죠. 나도 걔가 가끔은 개념 없이 군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보듬고 잘 대해주다 보면 걔도 인간인데 언젠가는 좀 마음을 돌리지 않겠니?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기왕 이씨 집안 식구로 받아들인 김인이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봐 주려고 하자꾸나. 어머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이렇게 잘해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우습게 보니까 제가 화가 나요, 정말. 당장 저번만 하더라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유산 물려주는 걸로 운 좀 띄운다 싶으니까 대뜸 아파트 갖고 싶어요. 땅 갖고 싶어요. 그게 할 얘기인가요? 그냥 주는 거 받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돈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너도 이해해 주거라. 걔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이 많이 가난했다더라. 엄마는 이혼하고 아빠는 바람피고 매일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화목한 날이 없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더구나. 불쌍한 애다 생각하고 한번 잘해주려고 노력은 해보렴. 힘들긴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노력해 볼게요. 나중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잘 지내는 모습을 하루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어머님의 간곡한 요청을 듣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죠. 저는 동서와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고, 동서도 그런 마음을 아는 것인지 시어머니의 앞에서만큼은 제게 틱틱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어머님의 집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동서한테 도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훔쳐가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자꾸 물건이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괜찮다. 아직은 뭐 귀금속이며 비싼 물건들은 안 건드는 거 보니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려주든지 할 테니까 신경 끄도록 해라.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노력해서 얻은 재물인데 집안 도둑년한테 그걸 다 뺏기도록 내놓아서야 되겠어요? 말을 해서 알아들을 종자였으면 제가 겁을 줬을 때 나중에라도 실토를 했었겠죠. 당장 지금만 해도 어머님이 저랑 친해지라고 부른 건데 또 도둑질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사실 아들 진우도 이거 짐작은 하고 있는 모양이더구나. 무슨 우울증인가 치료하고 있다는데 주기적으로 뭔가를 좀 훔쳐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눈 감아 달라고 하니
내가 뭐라 따질 일이 아니겠다 싶구나. 세상에, 서방님께서도 이미 그럼 알고 있으셨대요? 저는 당연히 모르는 줄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너도 모른 척 해다오. 따지고 보면 걔가 훔쳐가는 것들만큼 내가 뭐 주려고 할 때마다 뺏어 주고는 있다. 그걸 또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기는 하다만. 어머님이 이렇게 모른 척 배려하는 줄 알면 동서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님 제가 넌지시 귀띔이라도 해볼까요? 그러지 마라. 일단 걔가 정서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둘째한테 약속을 이미 해뒀다. 너도 지켜보면서 스트레스야 많이 받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렴. 서로 많이 친해진 것 같으니 같이 부르는 일도 차츰 줄이려고 하마. 알겠어요, 어머님. 사실 저만 동서에 도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서방님이나 어머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우울증 증세라고 해도 물건을 훔쳐가는 걸 내버려 두고 있다니 저로서는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내심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존경했고 그 관대함을 조금이나마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동서의 도벽에 대해서도 같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도저히 참기 힘든 일이 나중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금고가 털리고 그 안에 폐물들 몇몇이 제 가방에서 발견된 일이었죠. 제가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서방님을 통해 바로 진실은 드러났죠. 얘야,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 형수. 제가 집 뒤져보니까 엄마 폐물이 다 발견이 됐더라고요. 아마도 형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집사람이 헛짓거리 한 것 같아요. 나도 너 의심이야 당연히 안 했다만 많이 놀라기는 했구나. 아니요, 그러실 수 있죠. 그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고 비밀번호 동서한테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내가 걔한테 시켜서 은행 돈 출금해 오라고 시킨 적이 몇 번이 있기는 한데 그거랑 비밀번호가 비슷해서 아마 알았나 보구나.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도 어이없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게 더 소름 돋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보세요. 금고 그거 여러 번 비밀번호 틀리면 경고 소리 울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비밀번호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긴 한 거잖아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비밀번호 맞춰보려고 올 때마다 시간 맞춰서 꾸준히 금고 확인해 봤을걸요? 어쩐지 금고 있는 서재방에 안 보던 책을 자주 본다 싶더니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니? 너한테서 폐물이 발견됐고 증거는 없는 상황이잖니. 걔 지금 완전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기세로 여기저기 알리려고 벼르던 거 간신히 말려놨다. 물론 어머님이나 서방님이나 제 편 들어주시기는 하겠죠? 솔직히 저는 금고 비밀번호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해도 이렇게 열어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내가 널 믿지 누굴 믿겠니? 저도 형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집사람하고 잘 얘기해서 진실 한마디만 하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집사람 우울증 핑계로 물건 훔치고 매일 거짓말하는 거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엄마랑 형수한테까지 이러니까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형수님이 추궁하는데도 거짓말하면 저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예. 너 정말 괜찮겠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힘들게 해놓고선 이혼이라니? 서방님도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겠죠. 좋아요. 그럼 동서가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이유 한번 알아내 볼게요. 어머님이 믿어주시자 제 가방에서 폐물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저는 침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서는 제가 이제까지 물건을 훔쳐놓고는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며 오만 난리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모든 내막을 알고 보니 이건 무슨 사이코 패스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훔치는 걸 같이 눈 감아주고 참아줬더니 남에게 뒤집어 씌우다뇨. 동서, 나 사실 동서가 폐물들 내 가방에 집어넣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동서가 나 의심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건지 이유나 들어보자.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본인이 훔쳐놓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 설마 제가 하는 말 괜히 또 트집 잡아서 몰이하시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들켜놓고 저 이미지 안 좋은 거 아니까 덤기 씌우려고? 난 동서가 노래방 도우미 했어도 힘들어서 그랬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진짜 용서가 안 돼서 그래.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나 폐물 가방에 들어있는 거 알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동서 덕분이잖아. 갑자기 선물 챙겨준다면서 안 하던 짓을 왜 하필 그날 했을까? 이제는 챙겨준 사람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다. 형님, 진짜 이런 거 보면 정신병 있나 의심될 정도예요. 나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지문 감시까지 부탁했어. 동서가 설마 장갑까지 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던 폐물들 빼고 만지다 보면 제 지문 묻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형님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동서, 정말 마지막으로 물을게. 어머님 금고에 손댄 거 동서 맞지? 저 진짜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맹세라도 해야 믿으시겠어요? 내가 손댔으면 이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됐죠? 어휴,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네. 지긋지긋한 동서랑 그럼 이제 연 끊고 기생충 같이 서방님한테 빌붙던 동서도 이제 이혼녀 신세 되는 거고. 뭐?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봐. 이거 서방님이랑 나눈 대화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가 저랑 이혼한다고요? 어디서 이런 허접한 합성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세요? 나는 분명 동서한테 기회를 줬어.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고. 그런데 동서는 끝까지 사람 기만하고 속이려고만 들었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이혼이라니, 제가 알아듣게 좀 설명하세요. 참아주는 사람 우습게 알고 자꾸 선 넘은 동서가 이제 죗값을 받는다는 얘기지. 다들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주니까 정말 모를 거라 생각했어? 동서 불우한 과거며 우울증 생각해서 참아주고 있었는데 왜 고마운 줄을 모르고 자꾸 엇나가? 이러니까 서방님이 동서랑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하시지. 야, 너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게 설명을 하라니까? 왜 자꾸 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냐고. 너 이제 인생 망했다고, 이 술집년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술집년? 술집년을 술집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예시네. 하여튼 이혼 축하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 미친년아. 발광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그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죠.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결국 동서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저는 지긋지긋하던 동서와의 관계를 드디어 끝맺을 수가 있었는데요. 결단을 내릴 당시만 해도 좋지 않던 서방님의 표정이었지만 동서에게서 벗어나서인지 하루하루 생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역시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